수면 물질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음식은 뭐가 있나? 트리토판과 멜라토닌. 식사가 수면의 질을 좌우한다. 의외로 잠의 메커니즘이 밝혀지면서 어떤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 키워드는 트립토판이다. 잠이 오는 것은 피곤에 의해서 졸음이 유발되는 항상성 유지 기구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체내의식이라는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상황에 맞게 상호작용을 하며 잠의 타이밍을 조절하고 잠의 질과 양을 조절한다. 트립토판은 이 중에서 체내시계와 연관되어 있다. 이미 이야기한 대로 체내시계는 밤에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을 분비하여 졸음을 유발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등장한 이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을 거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 햇빛이 큰 영향을 준다. 트립토판은 수면의 질을 어떻게 좌우하는가?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의 한 종류이다. 필수 아미노산이란 아미노산 중에서도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식사를 통해서 섭취해야 한다. 식사가 곧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셈이다. 이 트립토판의 양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아침 식사로 섭취한 트립토판의 양에 따라 밤에 잠들 때의 몸 상태가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결과로 롱 슬리퍼와 쇼트 슬리퍼, 수면 시간이 긴 사람, 짧은 사람, 아인슈타인, 에디슨, 나폴레옹,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역사적 인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들은 바로 수면 시간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을 대표한다. 아인슈타인은 수면 시간이 긴 롱 슬리퍼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유명한 상대성 이론도 침대 속에서부터 스친 아이디어가 한 몫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반대로 에디슨과 나폴레옹은 수면 시간이 짧은 대표적인 쇼트 슬리퍼이다. 놀랍게도 3시간의 몸에 지는 짧은 수면으로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하루를 6분할하여 4시간마다 15분씩 이렇게 잠을 나누어서 자기도 했네요. 장시간 단시간 수면자는 인구의 5에서 10%. 여러분 주위에 오래 잠을 자야만 컨디션이 유지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그다지 잠을 자지 않고도 생생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거뜬하게 잔다는 것은 참 부러운 일이다. 끄덕끄덕 수면 잡합. 보잉 787의 내부의 LED 조명 조절법은 자신에 맞게 최고의 수면법은 수면과 체온의 밀접한 관계는 상승한 체온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인면한다. 잠을 유도하는 체내시계는 체온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이가 있는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아이는 졸리면 손발이 점점 따뜻해진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할 때 엄마는 그것을 자고 싶어 한다는 신호로 인식한다. 어른들은 졸음이 오면은 체온이 상승한다. 잠들기 약 4시간 저녁 무렵부터 손끝의 피부 온도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다. 이는 일종의 방열 작용인데 체내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서 체온을 떨어뜨릴 준비를 하는 것이다. 주위 공기를 이용하여서 열을 식히는 공내식 엔진과 정확히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잠들기 조금 전부터 체온은 하강 흐름으로 전환이 된다. 체온도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강한 졸음이 엄습하는데, 잠들어 버리면 체온이 한층 더 떨어져서 생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이런 취지의 적합한 장면이라 하겠다. 잠에서 깨기 2-3시간 전에 체온은 최저로, 체온은 수면의 경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떨어진다. 그리고 잠에서 깨기 2에서 3시간 전에 최저가 된다. 이때가 잠의 절정기이다. 그 후에 잠의 깊이가 얕아짐에 따라서 다시 체온의 상승 흐름으로 전환된다. 기상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잠에서 깨는 시간대가 되면은 활동하기 위한 체온으로 되돌아온다. 질 좋은 수면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은 텔레비전 시청과 컴퓨터 사용은 수면을 방해한다.
텔레비전 시청이나 컴퓨터 사용을 밤늦도록 계속하는 올빼미족. 현대 사회는 24시간 쉼없이 돌아간다. 일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옛날에는 날이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면 일어났다. 이런 생활 사이클이 당연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가정에서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더라도 컴퓨터로 흥분 상태가 계속된다. 교감신경 때문에 대형 텔레비전의 정보량이 뇌를 활성화한다. 더군다나 화질이 극적으로 향상되어 있어서 화질이 좋은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우리는 의식 중에 방대한 정보를 받아들인다. 선명한 색으로 대단 정보 기능이 때문에 휴식을 취할 상황과 거리는 멀어지게 된다. 수면의 두 가지 메커니즘은 렘 수면과 논렘 수면의 차이는 잠이 화제가 될 때 종종 나오는 말로서 렘 수면과 논렘 수면이다. 명칭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선 두 가지 잠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렘 수면 중에서 안구가 왔다 갔다 움직인다. 이 때문에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급속한 안구 운동의 첫 글자를 따서 렘이라 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반면에 논렘 수면은 말 그대로 렘이 아닌 수면이라는 뜻이다. 렘 수면을 때는 몸에 힘이 빠지긴 했지만 대뇌는 깨어 있는 것과 같이 가까운 상태로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것 때문에 급속한 래피드 렘 아이 무브먼트 그 때문에 꿈을 꾸는 일이 잦다. 이에 더하여 렘 수면 시에는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뇌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상태라 내부의 간직한 정보를 뇌에서 재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논렘 수면 중에서 꾸벅꾸벅 단계의 잠부터 쿨쿨 자는 깊은 잠까지 4단계로 수면의 깊이가 변화한다. 면역 기능이나 몸의 그래서 일어난 일이나 공부 등을 정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렘 수면에서. 그래서 논렘 수면의 4단계는 다음은 잠든 뒤 깰 때까지 수면 종류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꾸벅꾸벅에서부터 렘 수면이 처음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논렘 수면을 쭉쭉 깊지는 않지만 수면 중에서 잠든 얕은 잠이 교대로 반복이 되어진다. 수면 변화. 사람은 왜 졸릴까? 잠으로 유도하는 두 가지 작용은 우리는 어떤 원리로 잠을 자는 것일까? 여기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쉽게 말하면 잠은 밤이 되어서 잔다. 피곤해서 또 이런 조절된다. 체내 시계기구, 항상성 유지기구 두 가지이다. 시계기구와 항상성 유지. 잠은 빛의 자극과 피로에 의해서 좌우된다. 체내 시계기구는 밤이 되면 졸리다는 메커니즘으로 거의 매일 일정한 시기대에 졸음이 오는 현상을 말한다. 이 졸음은 피곤하든 그렇지 않은 상관이 없이 찾아온다. 아침에 햇빛을 쐬어서 자극을 받은 때로부터 약 15시간 후인 어두워질 무렵에 뇌 속에 멜라토닌이라는 불리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졸음을 유발하고 잠을 촉진하는 것이다. 한편 항상성 유지 기구는 피곤으로 졸음이 유발되는 메커니즘이다. 피곤해지면 수면을 촉진하는 수면 물질이 뇌에 쌓이고 그것이 수면 정치에 작용하여서 졸음을 불러일으킨다.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상호 연관되어서 잠을 조절하게 되어진다. 잠을 자는 뇌와 잠들지 않는 뇌는 피로는 잠을 자지 않으면서 회복되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으면 사람의 뇌의 무게는 약 1.3kg, 이는 체중의 약 2%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에너지 소비량은 터무니없이 많아서 몸 전체의 18%에 달한다. 이에 반해서 체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육이나 피부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 25%에 그친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잠은 뇌의 피로를 회복시킨다. 그러나 뇌의 부분은 사실 잠을 자지 않고도 얼마든지 피로를 해소시킬 수 있다. 예컨대 누워서 쉬거나 느긋하게 안정을 취하는 등 휴식을 취하면 어떻게든 해소가 된다. 그러나 뇌만큼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저 수면만이 뇌의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이 셈이다. 수면 중에도 호흡이나 심장은 멎지가 않는다.
실제로 뇌는 그 영역에 따라서 잠을 자는 부분과 자지 않는 부분이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 다음의 그림은 뇌의 각 부위를 나타낸다. 호흡과 심장박동, 소화 등 생명활동을 관장하는 있는 것이 간내, 정내, 또 소내, 연수의 부위인데 이를 합해서 뇌간이라고 한다. 생명활동의 하나인 수면 역시 이 부위를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뇌간은 수면 중에도 결코 쉬지 않는 깨어있는 뇌이다. 대뇌. 대뇌는 사고나 기억 등의 고도의 활동을 관장한다. 잠자는 뇌. 대뇌, 간뇌, 정뇌, 소뇌, 연수, 척수. 뇌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관장한다. 깨어있는 뇌. 끄덕끄덕 수면 잡합.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면과 그렇지 않은 수면. 흔히 다랑어는 잠을 자지 않고 평생 계속해서 헤엄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다랑어도 잠을 잔다. 낮 동안은 시속 100km를 넘는 속도로 헤엄을 치지만은 밤이 되면 속도를 뚝 떨어뜨려서 가는 행동이 관찰된다. 시간으로 보면 불과 5에서 6초이다. 그것이 잠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어찌되든 일종의 가수면 상태라고 한다. 원시 수면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잠은 진정한 의미에서 수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랑어. 알수록 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잠을 잘까? 그래서 3대 사망 원인과 암의 뇌질환, 심장질환 비롯해서 다양한 병이 잠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설명을 했다. 자, 이 중에서 수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고 이번에는 그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잠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충분한 잠을 자더라도 먹는 행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잠으로 건강해진다. 잠으로서 건강해지면 두뇌가 작용해서 노동 의욕이 높아지고 또 먹는다, 먹기 위해서 일한다, 잔다 이런 것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어진다. 거죠. 동물의 수면 시간은 2시간, 또 5시간, 또 10시간 진짜는 사막의 고슴도치 등등 이렇게 다양한 시간이 있네요. 나이를 먹으면서 운동을 멀리 하게 되면 다리와 허리의 근육이 약해진다. 이렇게 근육의 노화가 진행되면 차츰 걷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늦추기 위해서라도 운동은 꼭 해야 한다.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일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습관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습관적으로 근육 트레이닝을 하면 수면력이 향상될까? 근육질이 사람일수록 잠 잘 잔다. 근육이 많은 사람이 잠을 잘 자는 까닭은 울럭벌럭 근육질인 사람일수록 수면을 잘 취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근육의 양과 산소의 소비량은 비례한다. 근육이 많을수록 산소를 많이 소비하여 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그 결과 에너지 소비량도 늘어난다. 깨어있을 때는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쓸데없는 에너지의 소비를 없애기 위해서 잠을 자게 하는 생리 메커니즘이 기능한다. 이는 생물의 본능으로서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반면에 박쥐나 쥐 같은 작은 몸으로 바삐 돌아가는 동물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면 시간이 또 길다. 물론 에너지 소비라는 것은 수면 시간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코끼리나 소와 같은 초식동물은 영양가가 낮은 풀이 주식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섭취해야 하다 보니 식사를 위해서 오랜 시간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또 언제 천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장소에서 오랫동안 쿨쿨 잔다면 이는 스스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격이다. 따라서 자각성대로 꾸벅꾸벅 조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반대로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은 사냥한 포획물로 고칼로리 단백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는 단시간에 끝내고 먹이 사슬의 정점을 찾아가고 있으니 느긋하게 잠자도 생명의 위협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수면 시간은 에너지 소비량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정해지는 것이다. 노화는 수면과 관계가 있을까? 심신이 노화되면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 나이가 들면 얕아지는 법이다. 연세가 지긋한 분이 점점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수면 장애가 아니니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들면 어떤 과정에 따라서 수면이 줄어들게 될까? 먼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잠이 얕아져서 밤에 자다가 자주 깬다. 그로 인해서 수면 시간은 당연히 짧아진다. 또 나이를 먹으면 아무래도 근육량이 줄어든다. 결과로 기초 대사량이 저하되는데 이것도 수면 방해로 이어진다.
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젊은 시절에는 그만큼 몸도 피곤해서 잠을 잘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정년 후에 낮 시간을 낮잠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수면 부족 상태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기도 한다. 평소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으로 바깥 활동을 하면은 근육량의 저하를 예방할 수 있고 밤에는 푹 잘 수도 있다. 걱정이나 불안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불면증일까? 불면증은 중년 이후에 급증한다. 우울증. 불면증의 진단 기준은 야간 수면 장애로 인해서 낮 동안에 다음 같은 장애 증상이 나타난다면 피로하다, 건대감, 주의 집중, 기억력, 학업 성적에 지장이 있고 기분이 좋지 않고 초조하고 또 의욕과 에너지가 떨어지고 망상 장애가 있고 작업이나 운동 중 실수, 긴장, 두통, 소화장애, 불면 이런 것이 있다면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는 동안에 입이 벌어지는 것은 병일까? 코가 막히면 잠을 푹 잘 수가 없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코 막힘이 있으면 수면 중 코를 골거나 낮 동안 졸 확률이 2.4배 된다고 2.4배 된다고 했다. 코 호흡은 공기를 내보낼 때 열과 수분을 회수하는 원리로 이루어진다. 이는 몸이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반대로 공기를 들이마실 때는 외부로부터 거두어들인 공기를 따뜻하게 만든다. 영하의 바깥 공기를 일순간 20도 이상으로 만든다. 그뿐만 아니라 코는 바깥 공기를 거두어들일 때 세균이나 또 먼지 같은 것을 걸러준다. 취침중의 코막힘은 중한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밤에 잘 때 코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 보통은 의식하지만 또 코가 막히면 호흡이 힘들어져서 몇 번이고 깨어지고 특히 만성적으로 코가 막혀 있으면 수면 무호흡증이 되기가 쉽다. 취침 중에 호흡이 일시적으로 멎어서 몇 번이나 이렇게 다양한 또 자극 증상, 심혈관 질환, 심장 질환, 위중한 병이 또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걱정이나 불안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자, 불면증은 중년 이후에 급증한다. 이 중에서 이렇게 수면 시간이 짧아도 길어도 수명을 단축한다. 몰아서 자면 수명이 단축된다. 바쁜 하루를 보내는 직장인은 주중에 계속된 잔업으로 만족스러운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주말에 잠 보충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늦잠을 자고 또 낮잠을 자면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신기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피로가 풀린 듯한 느낌이 드는 것뿐이다. 잠을 많이 잤다고 해서 결코 질 좋은 잠을 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몰아서 자기 때문에 오히려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일본인 10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생활습관병, 단시간 수면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아래 그래프에서 수면 시간이 평균 6.5에서 7.4인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수면 시간이 더 짧거나 길면 단축되는 걸까?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미 설명했고, 그런데요. 면역력의 차이가 교감과 부교감의 차이가 생기니까요. 세계 최고령 남성은 아침을 5시에 시작하는 남자. 아침에 그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근육량이 또 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최고령자인데 115세 맏며느리 손자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매일 오전 5시 반에서 일어나서 오후 8시에 취침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예. 또 아침 식사로 요구르트, 고구마, 또 매실장아찌 등을 먹고 저녁은 우유를 마시는 것을 습관으로 하고 있고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근육량이 줄고 대사가 점점 떨어지는데 자녀들이 수면과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 야간 비회를 하는 사람이 이런 아침 리셋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루 25시간의 리듬이 계속 이어지고 자 이렇게 외우면 면역력은 잠을 자지 않으면 약해진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면역력은 면역이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사진에서 찾아보면 면역이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반복되는 자극 따위에 반응하지 않고 무감각해지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최근에 와서는 면역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부음처럼 쓰이고 있다. 이 경우는 면역의 또 다른 의미인 다음과 같은 설명에 적합하다. 몸속에 들어온 병원 미생물에 대항하는 항체를 생산하여 독소를 중화하거나 병원 미생물을 죽여서
다음에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힘을 말한다. 자, 우선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낮 동안에 충분히 활동하지 못하면은 우선 세로토닌이 부족하게지고 결과로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은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질 좋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심신의 균형이 깨지고 만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세로토닌 부족으로 해서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의욕적인 마음도 사라져서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수면의 메커니즘 측면에서 봐도 질 좋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취미에 따른 야간 배회 현상은 수면으로 막을 수 있나? 수면과 야간 배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치매도 증가 추세에 있다. 수면, 야간 배회, 어떠한 원인으로 우울증과 불면의 관계, 수면 장애가 서로서로 이렇게 악순환이 되어진다는 건데요. 세로토닌은 마음속의 불안과 긴장을 없애준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세로토닌은 낮 동안에 햇빛을 한껏 쬐면서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의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의 불안과 긴장 상승 이런 것이 뇌가초화되니까요. 즉 자유할 시간에 잠을 충분히 자면은 살찌는 시간대에 식사를 할 일도 없다. 그야말로 비만은 불규칙한 생활의 결과물인 것이다. 비만을 염려하여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무슨 다이어트 하기 전에 여기서 제일 좋은 잠과 규칙적인 생활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고르지 못한 수면은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수면장애는 우울증의 증상이자 원인이다. 우울감 혹은 우울증은 기분의 하나의 종류이다. 정신적인 쉽게 피로해진다. 병의 위험이 생긴다라는 거죠. 뇌혈관 질환이 심장 질환 3배가 되고 당뇨병 고혈압이 2배, 수면 무호흡 증후군 이 되어지면 그렇게 높아진다라는 거죠. 다이어트 성공의 비결은 수면에 있다. 어린아이나 수면 시간이 짧으면 비만이 되기가 쉽다네요. 자, 대사증후군과 수면장애의 묘한 관계. 수면 무호흡 증후군과 비만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대사증후군이 수면 무호흡 증후군과 생기게 되어진다. 어렸을 때 수면 부족이 심한 후 비만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런 연구도 있네요.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고혈압인 사람의 40%는 잠을 잘 못 이룬다. 연령이 높아지면 고혈압인 사람이 늘어나는데 고혈압과 수면은 사실은 매우 관계가 깊다. 고혈압 진단제의 약 40%가 불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한편 2009년 미국 수면학회에서는 고혈압인 사람이 평소보다 1시간 더 자면 혈압이 떨어진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 고혈압은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 아니다. 통증이나 답답함을 느끼지도 않는다. 그러나 심근경색이나 심진 등의 심장질환,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 혹은 당뇨병 등의 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혈압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고혈압은 생활습관병으로 오랜 기간 잘못된 생활습관에 기인한다. 불면도 이 생활습관병 중에 하나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고혈압은 사람 중에서 40%가 불면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불면. 5명 중에 1명꼴로 고혈당인 시대다. 사치병이라고 일컫는 당뇨병은 풍요로워진 현대사회의 폐해라는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고혈당에 수면이 짧아지고 그러면 당화혈색소가 높아지고 왜 월요일에 돌연사가 많이 발생하나? 주말과 평일 모두 같은 리듬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다. 주말이나 평일이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으로 돌연 사망하는 이른바 돌연사는 월요일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왜? 영국에서 1980년 조사에 따르면은 여기에 수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사람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잠을 자게 되어 있는 생체 리듬을 갖고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체온과 혈압이 서서히 상승하여 활동을 시작하여 대세를 갖춘다.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무능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네요. 신체 리듬은 일주일 중에서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 택시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월요일이 가장 높다고 한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지 말자. 조준과 같은 리듬으로 생활하는 편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네요. 리듬을